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연휴를 맞으면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는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그 코로나 라이브 실시간에 따르면 어제가 970명이었고요. 오늘이 전일 대비해서 약 1명 줄어든 307명입니다. 주말에는 검사를 조금 덜 하거나 기본적으로는 뭐 일요일 월요일은 확진자 수가 좀 더디게 뭐 진단이 좀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900명대를 훨씬 초과하는 1000명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이라 예상이 좀 되고, 보시면 뭐 1200명대까지 나왔었고요. 조금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에 1100명 정도 수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시각 오후 3시 11분 기준으로 곧 아마 3단계를 격상할 건지 아니면 2.5단계를 유지할 건지에 대해서 아마 언급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매스컴에서 많은 그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여론을 들어보면 반반인 것 같습니다. 해도 된다, 안 된다. 근데 요런 기사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서울신문에 기사 쓰신 기자분이 네, 신동원 기자님 그리고 이천열 기자님께서 쓰신 것 같아요. 이제 찔끔찔끔 격상하면 소상공인 다 죽는다, 차라리 3단계 가자라고 이 소상공인들께서, 그죠? 이 외식업협회의 성담 분당구지부 이회성 부장님이 계신가봐요. 이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뭔가 확실한 조치를 좀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 백신에 대한 이슈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제 백신을 맞는다라고 해서 바로 감염이 줄어든다는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백신을 맞고 나서 전체 국민의 각 국가별 셧다운했다라는 가정하에 각 국가별로 70% 이상 집단 면역이 돼야만 됩니다. 그럼 70% 이상 접종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그 백신에 대한 어떤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고, 아울러서 수급이 원활하다 하더라도 부작용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국민들이 주사를 맞는 것을 꺼리고 있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바로 뚝 떨어지면서 없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 더 심해지기 전에 조금 더 단호하게 3단계로 좀 격상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닌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동성 강하게. 오늘은 그 중에서 녹십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녹십자. 그러니까 녹십자를 말씀드리면서 그 회자가 되는 종목이 이제 셀트리온이죠. 녹십자는 혈장치료제, 그죠? 혈장치료제. 뭐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꼭 구분을 굳이 하자면 하는데,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뭐 기사를 좀 보면요, 그죠? 이 녹십자가 현재 기준 24일의 기사의 이데일리에 따르면 녹십자 혈장치료제가 임상 2A 이후에서 임상 2B상까지 거쳐야 된다, 그죠?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우선은 시계초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녹십자의 그 혈장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제 임상 2A 이상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왜냐면은 이제 임상에 대한 그 진행하는 숫자가 좀 적고, 그죠? 임상 비상까지 진행을 해야지만 조건부 허가를 해주겠다 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그 녹십자는 현재 그 응급 승인은 받아가지고 급격하게 안 좋으신 분들, 중증 환자분들한테는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혈장 치료제가. 그래서 다만 이제 어쨌든 뭐 그 조건부 허가를 해서 정말 아예 치료제로서 빠르게 승인이 되려면 식약처에 좀 승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2비까지 거쳐서 조금 더 임상을 더 진행하고서 그때 승인해주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지금 그런 내용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도,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게 지금 이게 16일 기준으로인데 지금 22번째니까 좀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혈장치료제가 22명한테 응급 승인을 통해서 투여 승인이 된 거예요, 그죠? 아직 완전히 조건부 허가가 돼서 임상 2비까지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모든
그 안 좋으신 분들에 투여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간헐적으로 아주 위급한 사람들한테만 투자를 했고, 그 투자한 것은 그나마 다른 치료제들보다는 가장 많이 투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녹십자의 치료제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좀 걸리냐면, 녹십자가 어떤 게 좀 걸리냐,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는 항체를 인공적으로 좀 만드는 거죠. 물론 뭐 조 단위의 공장 시설 혹은 뭐 확장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많이 들지만, 어찌됐건 이 항체 치료제는 항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서 많이 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곧 셀트리온에서 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는 중이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녹십자는 다 좋은데 그죠? 코로나가 걸린 이후에 회복된 환자분의 혈액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혈액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치료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 대량 생산이 조금은 힘들죠. 왜냐하면 완치가 된 환자의 혈액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 혈장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는 항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장 시설로서 뽑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보면. 그러니까 녹십자의 이 혈장 치료제는 어떻게 보면 뭐 효과는 상당히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완치된 사람들이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임상도 그래서 많이 진행을 못했었죠. 한 50명 정도로 제가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됐건 뭐 녹십자 자체, 이 회사 자체도 밸류가 상당히 좀 좋고 가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이제 그 코로나 이슈를 타고 많이 올랐죠. 보시면 매출액도 보면, 그죠?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이 누적으로 1조 정도를 돌파했어요. 연간 누적으로 3분기, 그죠? 1조 원을 돌파했고, 3분기 만에. 그 영업이익도 보면 기존 대비해 가지고 3분기 만에 725억 영업이익을 냈고, 전년 동기 3분기 대비해서는 23% 정도 증가한 수치죠. 당기순이익을 보면 지난 연도에는 오히려 적자였다가 올해는 732억 흑자 전환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당기순이익이 450%. 그러니까 재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녹십자는 재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울러서 지금 배당에 관련돼서는 공시가 제가 찾아보니까 나온 게 녹십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근데 배당에 관해서 보면 주당 현금 배당을 1,000원씩 했었어요. 얘네는 당기순이익이 막 엉망인 때에도, 작년에도 주당 현금 배당을 또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현금 배당이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배당을 좀 노리고 들어오는 자금들의 유입도 최근 며칠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매출은 괜찮다.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기사도 찾아보고 여러가지 자료 보니까 이 백신 쪽에서 좀 많이 냈더라고요. 백신 쪽에서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녹십자는 올해 백신 사업에서 1270억 정도, 그리고 혈액 제제가 1034억, 3, 4분기에 일반 제제가 737억 정도, 이렇게 좀 양호한 실적을 좀 냈고요. 상당 부분 이제 백신의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1% 정도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실적의 좀 개선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매동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매동을 좀 이렇게 봤어요. 보면 뭐 양호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연기금도 많이 샀고, 연기금이 사실은 연말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기금에 투자하는 기금, 국민연금에서 어쨌든 간에 이 기금에서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수익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주식 비중을 한 17% 정도로 연초에 세팅을 하고 가는데, 그게 17%가 넘어서 18%가 넘어가니까 비중 조절을 좀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비중 조절 속에서 이 녹십자는 그 비중 조절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금액이 매수를 좀 하고 있죠. 72억, 20억 쭉 지금 연기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연말이 돼가면서 특정 금액이 연기금은 계속 매도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 녹십자에는 연기금의 금액이 많이 들어왔다는 점 특이할 만한 사항인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뭐 투신 쪽에서도 보면 투신은 보통 이제 개인의 펀드 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쪽에서도 보면은 상당 부분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 그죠? 이 증권사 금융투자에서도 자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은, 오히려 이 35만원대라고 하면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 라인일 것 같아요. 35만원대면, 그죠? 요 정도 라인대에서는, 그죠? 요 정도 라인대에서는, 요 하락 이후에 요 정도 라인대에서는 매동으로만 그냥 단순하게 보면 기관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었죠. 이 장대 양봉을 올린 후에, 그죠? 이렇게 한번 3번쯤 고점 탈환을 시도하고 눌렸다가 장대 양봉 뽑아낸 후에 다시금 이렇게 눌렸는데, 그 눌린 이 주가의 방어는 기관 쪽에서 상당 부분 해줬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증가하고 나서 눌렸다가, 그죠? 다시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을 할 때 과연 어떤 주체가 들어와 주느냐, 그죠? 어떤 주체가 들어와 주느냐 보니까 그 주체는 외인과 기관이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이 아래쪽의 가격대는 오히려 저렴한 가격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당겨 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이런 상황이 없다는 거를 가정하여, 없다라고 보면 이거 31만원? 와, 비싼데? 이거 비싼데 하다가 이게 이렇게 증가했는데 여기서 상당히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가격, 아래쪽 가격은 좀 싸다. 오히려 이 윗가격 정도를 봐도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자금이라는 거죠. 그게 개인의 자금이면 신뢰도가 좀 떨어지겠지만 그게 외인과 기관의 자금이었을 경우에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해서 거래량이 상당 부분 터진 이 양봉, 그죠? 이때 이렇게 상승하면서 조정받고 했던 이 구간대를 강하게 거래량을 실으면서 증가하면서 여기서 본전치기 하면서 매도하려는 물량들, 그죠? 더 못 올라갈 거야 하고서 던지는 그 물량들을 받아서 들어 올렸다라는 거죠. 이게 언제죠? 11월 3일입니다. 한번 그때 매동을 한번 볼게요. 11월 3일 보면 그 양봉에서의 이 금액대는 외인과 기관의 자금이 싹 다 들어오면서 자금을 끌어올린 거라는, 주가를 끌어올린 거라는 거죠. 개인은 그때 털었고요. 왜 개인이 털냐? 심리적으로 그렇죠. 3번 정도 터치하고서 여기 왔는데 이거 또 이렇게 눌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거 또 이렇게 또 눌려가지고 여기서 저점 테스트 한번 더 하는 거 아니야? 응? 여기 지지라인 한번 다시 보고 가는 거 아니야? 예? 이런 걱정이 된다는 거죠. 요 구간 보시면요, 요 구간대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지금 요 구간이나 요 구간이나. 그래서 그런 좀 우려스러운 어떤 매도 물량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거를 다 받아서 올렸다라는 건 그만큼 외인들과 기관, 오히려 요 고가를 돌파하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개인들은 그때 그냥 본전 쪽에서 팔던가 조금 수익 보고 팔고, 근데 기관이나 외인들은 끝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여기서 고점을 우선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빠지는데 이 양봉 세우는 이 기준봉에 한 중간 정도 라인까지 지금 터치했어요. 그죠?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상승할 때 저는 많이 보는 게 뭐냐, 이게 추세가 깨졌냐 안 깨졌냐는 항상 기준이 되는 이 기준봉의 몸통의 중간 정도까지 과연 밀려도, 안 밀리고 물론 이 윗구간에서 놓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밀렸을 때 이 캔들이 한 중간 정도 2분의 1까지 내려왔을 때 잘 버티느냐를 많이 보거든요, 저는. 근데 잘 버텨주고 이때의 하반경 직성, 그러니까 저점을 다지는데 1조를 한 금액은 상당 부분 그 자금이 외인과 기관이 들어와서 버텨낸 자금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렇다라고 하면 우선은 이 정도 가격대는 심리적인 저항 라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한 34만원 정도 라인까지는, 35만원 정도 라인까지는 빠져도 반등이 좀 일시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저가매수에 의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지난주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아래꼬리 달고서는 음봉이 나왔어요. 물론 3로 지금 적산병 나와버리면서요, 적산병 나와버리면서 상당히 좀 많이 빠졌는데 이 정도 빠졌다는 소리죠. 사실상 이제 이 주가에서 이 정도까지는 빠졌다가, 그죠?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앞서서 저항 라인을 확실히 구축해줬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이. 그래서 그런 상태로 저항이 나왔는데 이제 얘가 배당 한 1,000원 정도 준다. 그리고 뭐 대주주 양도세도 있다. 뭐 이런 걸 많이 보면 아무래도 녹십자가 금액 자체가 저렴한 주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거 말고 단순 금액만 봤을 때 20만원이 넘어가니까 30만원 넘어가니까 그죠. 그러면 28일이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28일은 배당에 대해서 확정이 되는 그죠. 뭐 29일날은 배당락이 29일은 배당락이 걸리고 28일까지 보유하고 넘어가야 그죠. 29일날 팔아도 되지만 28일까지는 보유하고 다음날이 돼야 배당에 대한 권리가 생깁니다. 아울러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도 28일까지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매물이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앞서서 개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를 피하게 하는 물량 회피 물량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개인이 좀 사고 있죠. 개인이 좀 사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 배당도 받고 뭐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자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충분히 지지라인이 생성이 되니까 이 라인 떼면 아마도 이 주가는 부양할 수 있는 이 주가를 잘 부양해줬던 이 저점에서 잡아줬던 외인과 기관이 아마도 이 밑으로 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자금일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 외인과 기관이건 세력이건 더 눌렀다가 물량 더 소화하고 그리고 들어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런 추세들이 이렇게 그냥 고점을 쭉 그냥 흘러내리듯이 둬버린 다음에 요즘 이렇게 해서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쭉 둬버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좀 버벅대네요. 고점을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쭉 둬버리고서 이렇게 자꾸 제가 조금 컴퓨터가 좀 저기 해서 이러다가 그냥 고점 낮추고 저점 낮추다가 그 다음에 양봉 하나 들어 올리면서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어찌됐건 뭐 지금 무조건 여기가 이 잘 지지라인을 잡았다고 해서 깨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개인들의 생각은 이 정도면 지지라인이 형성이 좀 됐다. 한 35만원 정도까지는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추가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개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뭐 최근에 워낙 많이 좀 밀렸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등은 긍정적이다. 외인들과 기관이 만들어낸 작품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여기서 지난번 고점에 대한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려면 뭐 수급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은 내일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나오는지 그죠? 뭐 그런 것들을 만약에 팔려고 하셨던 분들이면 미리 팔으셨을 수도 있어요. 당일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당률이 뭐 많이 큰 회사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이런 자금들에 대한 이슈가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자금인지 아니면 혹여라도 어떤 뭐 배당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들어온 자금들인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저가 매수라는 것은 기대감 그러니까 녹십자에서 개발한 그죠? 녹십자에서 개발한 GC5131이라는 혈장 치료제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긴급 승인, 조건부 허가 승인 그런 것들을 보고 들어온 자금인지를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28일 이 혼란스러운 그 바로 28일이 지나고 29일 배당락을 통해서 조금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의 수급이 과연 이 녹십자로 들어오는지 그죠? 아니면 다른 치료제들 많지 않습니까? 뭐 셀트리온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종근당, 그죠? 대웅제약, 신풍제약, 부강약품, 일양약품 이런 종목들로 들어오는지 국내에서 알려진 치료제 회사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본다면 29일의 수급이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28일보다는. 그랬을 때에 비로소 이 종목의 추세가 어느 정도로 갈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지금은 어찌됐건 이렇게 보면 그 상당 부분 40만원대에 대한 돌파도 지금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 터지면서요. 그죠? 다시금 또 종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중요한 게 이 치료제라는 게 상당 부분 수익으로 돌아오고 뭔가 역할을 하려면 승인도 중요한데 그만큼 많이 찍어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백신도 보면 화이자, 모더나도 백신을 막 전 세계가 원하는 만큼 다 찍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찍어내서 그 주요한 나라들, 국가애들 먼저 발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물론 녹십자의 이 치료제의 양은 너무나 적지만 그래도 지금 이 치료제에 대해서 비등비등하게 경쟁하고 있는 회사라면 셀트리온이 있을 텐데, 셀트리온은 지금 항체 치료제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찍어낼 수가 있는 상태고, 녹십자는 지금 그러지는 못한단 말이죠. 사람한테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사람의 피가, 회복된 사람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저는 그게 조금 관건이 아니냐 생각도 좀 들어요. 시장에서 과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뢰도 측면에서 더욱더 이 어떤 셀트리온의 치료제보다 이 녹십자의 치료제를 더 우선하게 될지, 그죠? 아니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수량을 많이 찍어낼 수 있는 셀트리온 쪽으로 더 치료제에 대한 이슈와 화제가 더 몰릴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저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이 정도 라인을 지금 돌파를 딱 해주면서 양봉, 신뢰도 높은 양봉을 뽑아놨어요. 신뢰도가 높다?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거래량이 실었다라는 것은 앞선 고점들에 있는 악성 매물들, 악성 매물들이라는 게 꼭 별게 있습니까? 팔고자 하는 매물들이 악성 매물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여기서 잡은 매물들도 돌파할 때는 다 팔고 싶죠. 왜? 수익 실현하고 싶으니까. 왜? 또 빠질지 모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올리고 나서 다시 요 주봉상의 21평선 딱 지켜주고 잘 조정받으면서 쭉쭉쭉 받으면 3주 만에 그냥 이거를 다시 거의 2배 가까이 올려버리죠. 요 봉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봉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요 봉의 지금 중간 정도 라인을 깨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은 이런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상당히 고가권이기는 해요. 보면 근데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기대감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쯤에서 정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다시 한번 나올 것인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셀트리온과 계속 좀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뭐 워낙 녹십자도 좋은 회사고 매출에 대한 재무제표가 탄탄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것은 혈장 치료제의 대량 생산만 가능하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조금은 제가 본 그 기사화된 것들 자료들을 보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과연 메이크업하면서 녹십자가 추후에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보신다면 긍정적인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1차적으로는 큰 조정을 받지 않으려면 35만원 정도 라인은 종가상으로 좀 주봉이든 일봉이든 지켜주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3단계 격상에 대한, 제가 지금 오후 3시 33분이 3단계 격상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격상이 된다라고 하면 참 어떻게 될지, 그죠?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어찌됐건 뭐 거래두기 조정이 될지, 그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부분이 또 결정이 되면 또 관련돼서 영상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